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가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나오면서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는 데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모두의 말씀 드려보면서 전국 오피스나 상가 임대료하고 권리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공실률이 없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근데 그 상권을 봤을 때 그 상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권리금 유무로도 판단이 가능한데요. 권리금이 대부분 많은 지역은 상권이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권리금이 없는 데가 많을수록 그 상권은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제가 그 표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한국감정원에 대한 상가 권리금 현황 조사 및 그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잠시나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이런 말씀 꺼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권리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도시별로에서는 어딜 거라고 좀 예상해 보시며, 그리고 권리금이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을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과 비슷한지 한번 저도 표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드려보고 저 본격적으로 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금 유무 비율이라고 해서 권리금이 붙어있는 비율로 표시를 하는데요. 권리금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지역이 도시별로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서울 지역은 의외로 권리금 유무 비율에서 따지면은 도시별로 보면요 70%가 안 돼요. 생각보다 권리금 없는 데가 많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지역별로 가장 권리금이 많은 도시별로 얘기를 드려보면 한강 이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남, 그 다음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화성이 가장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없는 데보다 있는 데가 많은 권리금 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권리금이 가장 없는 지역이 많은 지역은 제가 원주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리고 평균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시별로 좀 이렇게 정리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별로 권리금이 가장 센 지역은 안양으로서 6,016만원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원주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1,000만원 미만으로 권리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원주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메타당 권리 금액으로 따지면 또 도시별로는 틀려지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 지역이 이때는 메타당 권리 금액으로 들어가면 서울이 가장 높고요. 안양, 성남 순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메타당 권리 금액을 따져도 공실률이 가장 많은 지역인 원주는 가장 하위권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개업하려는 분들은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권리금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 입장에서 느낀 게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권리금 때문에 계약 성사 유무도 결정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한번 한국감정원의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4분기 연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는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오피스 상가 모두 임대료가 하락했으며 자산가치가 상승해서 연간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점과 권리금은 평균 4,276만원이고 권리금 존재 유무는 67.5%, 19년도 9월 1일 기준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것 같습니다. 이 지도 및 표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현황이라고 돼서 연간 시도별 투자 수익률 및 권리금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기준은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로 나눴는데요. 이 나눈 기준을 보면 오피스는 일반
그 주거용 업무 시설로 6층 이상을 오피스로 구분했으며 중대형 상가는 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한 것, 소규모 상가는 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곳, 집합상가 이렇게 그 네 분류로 나눴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투자 수익률 표를 보면 오피스가 가장 높았는데요. 오피스, 집합상가,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순인데요. 투자 수익률을 보면 오피스가 7.67%였으며 집합상가가 6.59%, 중대형 상가 6.29%, 소규모 상가가 5.56%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점과 권리금 현황을 보면 권리금 평균이 4,276만원이며 권리금 유비율이라는 게 아까 권리금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표를 보면 분기별 공실률 추세하고 분기별 임대가격 추세인데요. 좀 표가 흐리긴 한데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분기별 공실률 추세는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는 공실률이 하락했지만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는 그 조금이라도 공실률이 늘었다는 점과 분기별 임대가격 추세를 봐도 전분기 대비는 하락했다는 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도인데요. 지도에서도 네 분류로 해서 나왔는데 이 수치가 좀 안 보이는 관계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권리금이 있다는 그 응답한 표본 중 권리금이 3천만원 이하인 업체는 55%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에서 1,000만원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가 35.8%로 권리금 그 규모 기간 중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표를 봐도 중간 그 노란 표 돼 있는 1,000만원에서 3천만원 구간이 35.8%로 오히려 전년 분기 대비 전년 대비도 증가했다는 점 좀 보여보면서 조사기간 조사 대상 24개 도시 중 안양이 평균 6,016만원으로 권리금이 가장 높았으며 권리금은 원주가 932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타당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당으로 권리금을 그 산정을 하면 그때는 또 순위가 틀려지는데요. 서울이 제곱미터당 보면 서울이 90.1만원으로 1위고요. 안양이 88.6만원, 성남이 80.7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원주는 17.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도시별 평균 권리금 수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서울이 평균 권리금 수준이 5,130만원, 부산이 3,760만원, 대구가 3,279, 인천이 3,893, 광주가 3,705만원, 대전 3,497, 울산이 2,14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권을 봐도 아까 말씀드린 안양이 가장 높았다고 보이는데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안양 순으로 지금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참고를 하시고요. 수도권까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수원이 6,001만원이고 고양이 5,555만원, 용인이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네요. 용인하고 화성은 권리금 붙은 게 3,078만원, 성남이 5,963만원, 부천이 4,600만원, 안선이 5,907만원, 화성이 3,777만원, 아까 말씀드린 안양이 6,016만원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업종별로는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권리금이 5,33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서비스업이 2,84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리금 현황인데요. 2019년 전국 상위 평균 권리금 유비율과
평균 권리금 수준이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67.5%로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는 점을 드렸는데요. 권리금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거는, 유비 비율이 하락했다는 거는 그 상가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씀을 반증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성남이 권리금이 유비 비율이 90.7%로 가장 높았으며, 원주가 43.3%로 가장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 음식업종이 83.4%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6.7%로 가장 낮았다는 점. 이 기준을 권리금 유비 비율로 따져서 보면 권리금 유비 비율이 높을수록 그래도 그 상권은 살아있다고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권리금 유비 비율이 낮을수록 그 상권은, 지역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점, 그렇게 좀 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별 업종별로 좀 권리금 유비 비율을 보면 서울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곱미터당 그 권리금을 보면 가장 높았지만, 유비 비율로 보면 서울 지역이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이 62.7%에서 61.2%로 감소를 했는데요. 2019년도 대비 100 기준으로 해서 61.2%만 권리금이 있고 나머지는 권리금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65%, 대구는 70.9%, 인천 78.8%, 광주도 70%, 72.6%, 대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성남, 부천, 안양, 화성, 안양까지인데요. 보통 80%가 넘어요. 보면 서울 지역보다 오히려 이쪽 상권은 어떻게 보면 그 서울 상권보다 더 낮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비율로만 그 표를 본다고 그러면, 한번 보면 성남은 그 전년 대비는 줄었지만 90.7%, 약 10집 중에 9집은 권리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천 같은 경우는 84.5%고 안산도 높네요. 87.5%, 화성 82%, 안양도 90% 이상 권리금이 붙어있는 지역이 안양, 성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별로 아까 보면 김해, 포항, 여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면 원주가 43.3%로 약 10집 중 4집 정도만 권리금이 있고, 약 6집 정도는 권리금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그 업종별로도 나와 있는데요. 도소매업이 56% 정도 소수점 떼고요. 숙박 음식업은 83%가 권리금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77%,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78%,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61% 정도로 도소매업이 그 비중이 권리금이 없는 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권리금 그 수준이 4,276만 원으로 전년 대비는 5.7% 하락했다는 건데요. 경기가 좋을수록 권리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권리금은 내려가는데, 그만큼 작년에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그 반증도 일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도 좀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아까 지금 4개 분류로 해가지고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로 나눈 기준인데요.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를 보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조사 결과 오피스는 전분기 임대료와 공실률 모두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였으며, 상가는 공실률이 상승한 가운데 모든 유형의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공실률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아까 말씀드려보면서, 공실률로 보면 오피스는 공실률이 오피스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폭 전분기 대비 0.4% 하락해서 11.5%로 나타냈으며,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는
소폭 다 증가했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전국 평균 임대료가 오피스 3층 이상 그 평균이 제곱미터당 17.1천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집합 건물이 28.2천원, 중대형이 28,000원, 소규모가 20.3천원으로 집합 건물이 임대료 수준이 가장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고요. 지역별로 보면 메타당 평균 권리금 수준으로는 도소매업이 부동산 임대업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소매업이 제곱미터당은 79.9만원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78, 소수점 빼고 78만원 순,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27만원 순으로 가장 낮았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권리금, 평균 권리금 수준인데요. 아까 나온 그 표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평균하고 평균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눴는데요. 도시별로 봤을 때 아까 경기도에서 안양, 성남이 높았다고 좀 보이는데요. 이게 표가 좀 흐리긴 하지만 보면 안양이 유비율이 90.5%며 평균 권리금이 6,016만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도 거의 권리금이 붙어 있는데 그 권리금 비율도 높은 상태에서 그만큼 권리금도 높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성남이 90.7%, 열의 9은 권리금이 붙어 있으며 평균 권리금도 5,963만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수원과 용인이 그나마 좀 낮은 걸로 보이며,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안양은 높은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표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런 순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로 아까 좀 보이는 게 원주인데요. 원주가 43% 정도가 권리금이 붙어 있으며 권리금도 932만원으로 가장 낮은 걸로 지금 표를 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의 지역들은 보통 열이면 6집, 7집은 이 표를 봐도 권리금은 다 붙어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권리금 평균도 2천에서 3천 정도 수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 김해, 포항, 여수, 전주, 천안, 청주,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는 약 77%가 권리금이 있으며 권리금이 4,427만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독 원주가 상권이 참 힘들다는 점, 이 표로도 좀 보인다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업종별로 또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금 유형에서는 대부분 유형 권리금하고 무형 권리금 굳이 또 이렇게 편안하게 나눴는데요. 보면 유형이라는 거는 시설비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업시설, 인테리어 포함한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무형 권리금은 아무래도 상가 건물의 위치는 뭐 무형 권리금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며, 거기 그 신규 업종보다는 인수인계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도 그렇고 인허가도 신규보다는 더 그 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임차권 보장, 상가 건물의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 권리금, 무형 권리금으로 나눴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계약 기간이, 운영 기간이 임대 계약 평균으로 보면 2.1년으로 전년도 조사와 동일했으며 2년 계약이 8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도 가끔 1년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영상에 올렸다시피 주택도 2년이지만 상가도 1년보다는 2년이 많았다고 제가 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퍼센트 비율로 봐도 2년 계약 기준이 8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이 8.2년으로 5년 이상이 65.2%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것으로 보면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이 열이면 6.5명이 5년 이상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임차인 계약이 8.2년 정도 이렇게 표로 확인됐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 상가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권리금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관계에서 보통 아까 지금 정리 드린 것처럼 권리금이 없는 데보다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성남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권리금 금액 자체는 가장 높은 게 안양이라는 점, 메타 제곱당 권리 금액은 서울이 가장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프로는 다시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기 전에 한국감정원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4개로 나눈다고 그때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인데요. 이 분류를 먼저 알고 보셔야지 표를 보기 편하다고 먼저 말씀드려보면서, 오피스는요 6층 이상의 업무용 시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하고 소규모 상가 구분은 330제곱미터 약 100평 초과하면 중대형 상가고요. 100평 미만이면 소규모 상가로 분류했으며, 3층 이상이면 중대형 상가, 2층 이하면 소규모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합 상가는 집합 건축물 대장상 건물로 나와 있다고 먼저 말씀드려보면서, 한번 권리금은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공실률과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를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인데요. 공실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1.5%며 중대형은 11.7%, 소규모는 6.2%로 공실률이 나타났는데요. 이거에서도 보시다시피 100평 미만의 소규모 상가일수록 공실률은 적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중대형이나 오피스 상가일수록 10% 이상의 공실률이 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중대형 상가는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11.7% 나타났으며, 소규모 상가도 6.2%로 나타났지만 0.3% 증가한 6.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잠시 한번 보면, 오피스 상가는 전년 대비는 4분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분기 대비는 축소한 걸로 나와 있으며,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실률이 늘어났다는 표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요.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도 2018년 4분기는 5.3%였으나 2019년 4분기는 6.2%로 경기 동향을 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소규모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늘어났다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잠시 말씀드리면서 보면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더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표는 2019년도 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그 전 지표를 보고 나중에 보면 더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충북, 전남이 전국 대비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는데요. 평균 11.5%예요. 11.5% 나타났지만 경기, 제주, 서울은 10% 미만의 공실률을 나타났습니다. 공실률이 10%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집 중 하나가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용산, 시청, 상권 등에서 임대료 조정 및 신규 임차 발생 등으로 공실이 해소되면서 전분기 대비는 0.7% 감소한 9.7%로 나타났는데요. 9.1%도 서울 지역만 보면 약 100집 중 9집이 지금 공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서울 지역이 9.1%가 났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서울 지역의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이나 시청 같은 경우로 한번 보면 용산은 서울 평균 대비해서도 공실률이 좀 낮다고 보면 아무래도 그나마 덜 영향을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몰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외곽 지역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데 시청 쪽이 10% 이상이라는 거를 보면 어떤 영향인지는 좀 일부 저도 얘기하겠지만 시청 쪽이 영향을 10% 이상 공실률이 났다는 표를 보면 시청 상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반증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용산 지역은 그나마 낫다는 얘기 한번 드려보면서 서울 지역을 보고요. 경기도를 보면 권리금도 경기도 분당이나 안양 같은 경우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또 많고 권리금도 많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상권이 그나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보기 전에도 공실률은 적을 거라고 한번 예상해 보면서 표를 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 강남권역에서 의원 확대 및 재계약 임차 발생으로 4.2% 안정적인 공실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0집 중에 약 4%, 4집 정도만 공실률이 있다고 보면 상권은 그래도 지금 분당 상권은 괜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4.2%로 100집 중 4.2%가 공실이 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봐도 분당은 1.6%로 100집 중 1.6, 약 한 집 반 정도가 공실밖에 안 났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인계동은 1.2%로 소폭 상승했으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중 분당이라고 좀 보면 그 표와 더불어 권리금 붙어있는 비율도 높고 권리 금액도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분당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분당이 아까 보면 용산이나 서울시청에 대해서 시청 상권보다도 안정적이라고 좀 표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면서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아까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 약 100평 이상을 중대형 상가라고 하는데요. 경북, 울산 등은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으며 서울, 제주는 낮은 공실률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실률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상권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구미 상업단지하고 상조 동문동 상권 등에서 지역 산업 저하 등 매출액 감소에 따른 상권 둔화 등으로 17.7%를 나타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율로만 보면 경북 상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표로도 한번 나타나면서 한번 보면 경북이 17.7% 공실률을 나타냈으며 구미 상업단지 같은 경우는 23%씩이나 됩니다. 안동 같은 경우도 약 19%, 18.9%니까 공실률이 정말 보면 표로도 봐도 경북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표로도 좀 나타나면서 좀 빨리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화곡 상권 등에서 매출 감소 영향으로 공실이 증가하였으나 광화문하고 목동 같은 상권은 매출 증가 및 신규 임차 등으로 공실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0.5% 증가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감소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공실률이 지금 약 8%예요. 8%면 결코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권을 힘들다고 보면서 서울 평균은 약 8%라고 말씀드렸죠. 화곡은 서울 대비해서도 13.8%로 전분기 대비도 많이 상승한 걸로 보이면서 광화문은 3.7%, 오히려 광화문 상권은 공실률이 지금 줄은 걸로 나타나면서 목동도 약 4%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그나마 좀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100평 미만의 상가들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북, 세종 등이 전국 평균 6.2%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북, 세종 대비는 광주, 제주 등은 낮은 공실률로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장안동, 시청 상권 등에서 상권 주력 업종 등 매출액 둔화로 공실이 증가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청 같은 경우는 약 10% 이상의 공실률을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신림역 상권 등에서도 꾸준히 인구 유동으로 인한 견고한 임차 수요 등 영향 등으로 공실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0.5% 증가한 3.9%네요. 이렇게 보면 신림역 상권은 4% 미만으로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3.9% 평균 공실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안동은 평균 이상이라고 좀 보면, 신림 같은 경우가 신림역 쪽이 오히려 최근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실률이 준다고 얘기를 보면 그나마 신림역 상권은 그나마 좀 살아있다고 좀 그렇게 표로도 보이면서, 증가된 걸 보면 장안동이나 서울시청이 공실률이 늘어났다는 것을 좀 보면서 서울 평균 이상이라는 점, 이렇게 표로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및 임대 가격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권의 평균 임대료 수준을 관찰하기 위해 보통 나오는데요. 실제 계약된 임대료는 집합 상가 임대료가 가장 높았으며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순으로 나타냈으며, 한편 오피스는 17만 1,000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보통 1층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오피스는 1, 2층이 주로 로비나 매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업무용 공간이 임대료 파악하기 위해 3층 및 최고층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기 위한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하락하여서 임대료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공실률도 늘어났기 때문에 오피스는 0.07% 하락했고, 상가의 경우 중대형, 소규모 집합 상가 순으로 보통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보면, 이 중에서 오히려 공실률은 적지만 소규모 상가가 그래도 퍼센트로 보면 임대료가 그나마 이 중에서는 4개 분류 중에서는 임대료가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업 경기 및 오피스 노후화 등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나와 있고요. 상가는 지역 경기 둔화 및 온라인 쇼핑몰 확대에 따른 상권 매출 감소로 모든 상가의 유형이 하락했다고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상권이 그만큼 커진 만큼 오프라인 상권은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그 백화점도 그렇고 뭐 이마트도 그렇고 보통 온라인 상권에 많이 뺏겨가지고 그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다는 표도 좀 일부 저도 기사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봐도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우하향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100 미만이 다 깨졌다는 말씀 한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추세로 봐도 전체적으로 2017년 4분기 대비 계속 우하향인 걸로 지금 보면 그만큼 2017년도 4분기, 2018년도, 2019년도가 상권이 소상공인이 특히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표로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도 가능하다는 얘기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지역별로 임대료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임대료 수준은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높으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서울, 인천, 경기 순이 높고요. 임대가격 지수는 대전, 광주 등이 상승했고요. 부산, 강원 등은 하락했다고 나오면서 서울은 여의도 중심 상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포나 강남권형 중심으로 신축 오피스 증가 및 렌트프리 제공 등의 영향으로 임대 가격 지수는 0.03% 소폭 하락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경기에 비해서는 아직 중심 상권은 영향이 마지막에 온다고 보면 지금 하락폭은 크지 않은 걸로 좀 보입니다. 서울 0.03%, 여의도 마포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대비해서도 좀 더 많이 꺾였네요. 강남도 지금 평균 대비, 서울 평균 대비도 보면 더 많이 하락한 걸로 표로도 좀 보입니다. 부산은 서면, 현대백화점 주변 상권 등에서 지역 경기 부진 및 오피스 노후에 따른 임차 수요 감소 등으로 임대 가격 지수가 0.82% 하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 지역 평균으로 대비해서도 좀 더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임대료 가격 지수하고 임대료 수준인데요. 전국적으로는 17.1%, 서울은 22.3%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형 상가를 보며 서울, 부산 및 경기 지역의 임대료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가격 지수는 인천, 충남, 서울 지역에서 상승했으며 충북, 전남, 부산 등은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청담, 도산대로 상권 등 강남권역에서 매출 감소와 임대료 조정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나오면서 군자, 잠실 상권 등에서는 풍부한 배우 수요 및 임차 수요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봐도 청담 도심대로는 임대료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소폭 매출 감소와 이어지면서 임대료 조정 등으로 약간 하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군자나 잠실 상권은 신규 풍부한 배우 수요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증가해서 전분기보다는 소폭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봐도 임대료는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평균으로. 그렇지만 비싼 지역일수록 소폭 하락했는데요. 워낙 비싼 영향도 없지 않아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청담, 도산대로도 하락했고요. 군자나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상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자나 잠실 지역은 오히려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충북은 제천, 중앙, 청주 상권 등에서 대부분 여기 나오는 게 경기 부진이에요. 임차 수요 감소, 공실 증가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0.71% 하락했다고 나오면서 충북 0.71% 하락, 제천 중앙 1.29%, 청주도 하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표로도 확인해 보면서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2017년도 4분기 이후 내리 지금 보면 임대료이 공실률이 계속 공실률은 늘어나면서 임대료는 감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 전체적으로 상권이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 좀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소규모 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평 미만의 점포상가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임대료 수준은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부산이 경기보다는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가격 지수는 인천이 상승했고 충북, 부산, 서울 등은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일수록 아무래도 피부에 경기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보통 상권 중에 소규모 상권이 가장 클 거라고 보이는데요. 인천, 부평, 계양구 상권 등에서 부평 문화, 경인교대역 인근 등에서 꾸준한 임차 수요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0.13%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 인천 0.13% 상승, 부평은 0.57% 상승했으며 계양구도 0.14%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평하고 계양구가 평균 대비 많이 상승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은 군자, 건대 입구 등에서 아까 여기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소규모 상가도 똑같은 내용이죠. 배우 수요, 유동인구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자하고 건대 입구 상권은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유독 지금 서울 상권에서 돋보이는 지역이라고 또 그나마 버티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십리, 천호 상권 등에서는 유동인구 감소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0.08%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상가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표로 보면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0.08% 하락했는데요. 군자는 평균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건대도 그렇고요. 왕십리도 지금 평균 이상의 임대료가 상승을 지금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천호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는 얘기가 평균 서울 평균 대비해서도 좀 더 하락한 지역은 천호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이 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집합상가까지 한번 마저 볼까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상가 임대료 수준은 서울, 경기, 세종 순으로 높은 가운데 인천, 전북은 임대 가격 지수는 상승했고 울산, 충북 등은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삼상동, 전화동 상권 등에서 둔화되고 인구 유입이 아무래도 감소하면 전북이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이 지역 상권이 힘든 가운데 이제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울산 평균보다 삼산동이 하락률이 좀 크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전화동도 하락했다는 내용 표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경기 영향에 따라 임대료 및 공실률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타격은 중대형 상가도 상가지만 중소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피부로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상가라고 좀 보면 100평 미만대의 상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오피스나 중대형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서머리 해드리면 2017년 4분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올 우한 폐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이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지금 상권 자체도 자영업자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나름대로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긴 시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으면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